사실은 그 100세 건강 100세 시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노년기에 경제 자립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 자립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인디펜던스. 이 자립이란 말은 혼자 쓴다는. 이것을 굉장히 저는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자립 중에서 경제적인 자립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건강 자립이란 이와 같은 말은 아마 제가 이 책에서 처음 사용하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설계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 자립도 중요하지. 자, 그래서 건강 자립이라는 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안느냐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생활 기능의 자립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 좀 어려운 이와 같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건강 자립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낙상, 특히 낙상 중에서 대퇴골 경부골절을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72살 정도 되었는 아주 여성분입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자기가 배우는 것도 많이.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아주 자주 하는 이 같은 사람. 이와 같이 즐기다가 봄에 산책하다가 넘어져가 대퇴골 경부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저하고 다시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 말은 보행기 이걸 끌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발이 마루에서 떨어지려면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러 가고 먹고 싶으면 좋은 레스토랑 찾아가고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도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넘어지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와 같이 이벤트를 해가지고 되었을 때 이 이벤트가 있기 전의 생활하고 있기 후의 생활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낙상은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과연 건강 자립의 상태가 늘 유지를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활동하고 배우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은 이 활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만큼 이 건강 자립이라는 이 개념이 노년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낙상이 일반 낙상률이 발생하는 율이 대체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10%이죠. 한 20%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기에는 질병, 노인성 질환에 관심이 많지 아직까지 노인 정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질병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깊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노인 정군에 대한 예방의식이 아직까지 사회 전체로 봐서는 그 예방에 대한 의식이 낮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 자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건강 자립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만.
그래서 건강 자립을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면. 신체적인 면으로서는 활동량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영양에서는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서 사회의 활동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 자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삶.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요? 사실은 그 100세 건강, 100세 시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근육을 자원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일반 경제 생활을 하는 데서도 한 국가가 영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풍부를 해야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결핍도 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근육은 활동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육이라는 것은 심장이 박동을 하고 호흡을 하고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해도 필요하고 일상생활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노년기, 특히 70대에서 80대 이 노년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 노년기에 이 기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건강 노화를 위한 하나 필수적인 하나의 요인이 바로 이 근육이다. 자원을 많이 확보해 두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노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40대부터 어떤 계획적인 노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3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특히 단백질. 우리 사실 이 근육을 보게 되면은 이 근육은 근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단백질은 분해를 하고 합성을 하고, 근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단백질 분해량이 합성량보다 많게 되면은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합성량이 분해량보다 많게 되면 근육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이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루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것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근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양하고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육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력운동. 근력운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근섬유가 수축할 때 나오는 힘을 우리는 근력이라는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 수축력이 약해집니다. 이 수축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근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여기에다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 이 수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력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수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계속 수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휴식을 함으로써 근육의 피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휴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